1999년 가을, 인천의 여러 학교에서 축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상가 건물 안에서 아이들은 좁은 계단 앞에 갇혔습니다. 유일한 출구는 이미 오래전에 막혀 있었습니다. 그 밤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 아직 열몇 살의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이미 그해 봄에 문을 닫으라는 명령이 내려졌던 곳이었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돼 닫으라 했던 문이 그날 밤에는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 문은 그렇게 막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은 사람들은 무엇과 싸웠을까요? 사건 파일. 이번에는 축제가 끝난 밤 인천 인현동에서 있었던 일과 26년이 걸린 이름들을 되짚어봅니다. 그날 밤 그곳에 있던 건 누구였을까요? 1999년 10월 30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인천 시내의 여러 고등학교의 가을 축제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축제를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하던 아이들이 인현동의 한 상가 건물 2층에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아이들에게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덧씌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자리는 축제가 끝난 밤 친구들과 뒤풀이를 하던 평범한 열몇 살의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불법 영업 앞에 놓였던 피해자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저녁이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밤이 되었나요? 저녁 무렵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그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화재로 56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록에 따라 57명으로도 집계됩니다. 80명 안팎이 다쳤고 그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은 가장 큰 화재 참사 가운데 하나로 오래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떠난 아이들과 남은 가족들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려 합니다. 그날은 축제가 끝난 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문에는 이미 무엇이 붙어 있었을까요? 이 대목에서 가장 무거운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그 건물의 업소는 그해 봄에 이미 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영업을 정지시킨 곳이었습니다. 문을 닫으라 했던 곳이 어떻게 다시 문을 열었나요? 당시 수사에 따르면 그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영업은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가 없이 문을 연 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던 정황도 함께 드러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단속을 해야 할 쪽과 업소 사이에 유착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시 말해, 이 참사는 예고 없이 찾아온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위험하다고 판단돼 문을 닫으라 했던 곳이 서류 위에서만 닫혀 있었을 뿐 그날 밤에는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여러 번의 기회가 그 사이 어디선가 흘러가 버린 셈입니다. 그런데도 왜 아무도 그 문을 다시 닫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누구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업주가 있었고 건물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 위험을 확인하고도 막지 못한 행정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안전을 지켰어야 할 여러 자리가 함께 비어 있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왜 나올 수 없었을까요? 불은 지하의 한 공사 현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곳에서는 새 업소를 들이려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세부적인 원인은 그 공사와 관련된 실화로 조사 보도됐습니다. 불은 지하에서 시작해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번졌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야 할 바로 그 길을 타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계단이 건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점입니다. 국가기록원의 기록에 따르면 그 계단의 폭은 1.2m 남짓이었고 따로 마련된 비상계단은 없었습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몸을 피하기에는 너무 좁고 하나뿐인 길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나올 수 없었나요? 창은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건물의 창을 통유리로 바꾼 뒤 그 안쪽을 베니어판 같은 것으로 가려
밖으로 통하는 길을 스스로 닫아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불에 잘 타는 내장재가 유독가스를 빠르게 만들어냈습니다. 나갈 문은 하나였고 창은 막혀 있었으며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사와 보도에 따르면 대피가 시작되던 그 순간 계산을 하고 가라며 손님을 붙잡아 피해를 키운 정황이 함께 조사됐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그 짧은 시간마저 그렇게 흘러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나갈 수 있는 문은 처음부터 준비돼 있지 않았던 거네요. 그렇게 아이들을 잃은 뒤 무엇이 남았을까요? 참사가 지나간 뒤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덧쓰여졌습니다. 문제 있는 아이들이 그런 곳에 있었다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당한 낙인이었습니다. 그날은 축제가 끝난 밤이었고 아이들은 어른들이 불법으로 열어둔 문 안으로 들어섰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낙인은 서류 위에서 가장 잔인해졌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손님이 아니라 종업원으로 분류됐고 그 이후로 오랫동안 희생자를 위한 보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피해자였던 아이가 서류 위에서는 책임을 나눠진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잘못은 바로 잡혔나요? 바로잡히기까지 26년이 걸렸습니다. 유가족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의 명예를 되찾아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분류가 부당한 차별이었다고 판단하고 제도를 고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 뒤로 인천중구는 조례에서 종업원이라는 조건을 지워 그 학생을 보상 대상에 포함했고 현직 대통령의 조화가 추모식에 처음으로 놓였습니다. 인천시는 재난을 겪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책임을 가리는 절차도 있었습니다. 참사가 난 그해 겨울, 검찰은 3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업주와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참사와 같은 해 잇따랐던 청소년 참사를 계기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업소의 안전을 관리하는 특별법이 200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왜 26년이나 걸려야 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문은 닫으라 했었고 출구는 막혀 있었으며 아이들은 떠난 뒤에도 낙인을 써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축제가 끝난 밤 돌아오지 못한 어린 학생들입니다. 그들은 사건의 숫자가 아니라 저마다의 하루를 살아가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닫으라 한 문은 실제로 닫히고 막힌 출구는 열려 있으며 누구도 2번 버려지지 않는 것. 우리가 이 밤을 오래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영상의 모든 사실은 아래 설명란의 출처에 근거합니다. 확인된 것은 확인됐다고 책임과 형량처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전해지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사건 파일은 사건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미화하지 않고 단정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 위에서만 기록합니다. 다음 기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은 그 기록을 함께 지켜봐 주시는 가장 큰 힘입니다.